이어가고 있는 전통 한지 제작부터 장인 정신이 가득 담긴 은수저 공예까지 자신만의 신념으로 수십 년간 우리의 전통과 어를 지켜나가는 기술자들을 만나본다. 첫 번째 기술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강원도 원주시의 한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웬 나무 더미에 파묻혀 있는 기술자 발견? 대체 셀 수 없이 늘어선 이 나무 더미의 정체는 무엇일까? 뭐 장작 먹는 분이세요? 아니요, 아니 이게 장작으로 보여요? 이게 그 아름다움을 만드는 이게 당나무 껍질이에요. 당나무요? 예. 여기에서 아름다움이 나오죠. 당나무 껍질에서 아름다움이 나온다고? 도통 무슨 뜻인지 알아듣기 힘든데. 예, 이게 당나무로 만든 한지입니다, 이게. 오늘의 주인공 등장! 잔뜩 쌓인 나무 더미는 바로 요 전통 한지가 될 몸이라는데 45년 정도 됐어요, 제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통 방식으로 만들고 있고요. 지금 이제 쌍발 방식하고 외발 방식 두 가지를 다 겸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통 한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작업 과정을 살펴보기로 했다. 당나무를 쪄서 껍질을 벗긴 피닭이 주 재료. 이 피닭에서 이 겉껍질을 다 벗겨내고 한 거를 요거를 백닭이라 그래요. 이걸로다가 우리나라 전통 방식인 그 외발 한지를 만드는 겁니다. 우선 뜨거운 가마솥에 삶은 피닭을 깨끗한 물에 넣고 씻어내는데 삶은 걸 갖다가 여기에 양잿물기를 빼기 위해서 지금 세척을 하고 있어요. 한 번 세척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란다. 눈이 엄청나. 아이 저 눈가리가 이게 똘방똘방한 게 아주 엄청 돌아다녀. 눈? 여기 눈이 어딨어요? 이게 눈이에요, 나무 눈. 피닭 껍질에 붙어있는 잡티를 하나하나 손으로 떼어낸 후에야 비로소 본격적인 전통 한지 만들기에 돌입할 수 있단다. 힘들지만 좋은 한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작업이라는데 그런데 이때 정성 들여 손질한 닭을 빠르게 흐르는 물살 속으로 넣어버리는 기술자. 대체 이건 무슨 작업이죠? 고해하는 작업이 고해. 당나물 삶아서 시골온 거를 갖다가 분쇄해서 섬유화 시키는 거예요, 섬유. 지금처럼 분쇄기계가 없던 시절에는 돌 위에 삶은 닭을 놓고 일일이 두드려서 섬유를 분해해 한지를 만들었다고. 고해를 마친 닭섬유의 물기를 빼주면 한지 재료 준비 끝! 일이 이렇게 힘드니까 한이 많아서 한지라고도 하고 또 추울 때 겨울에 만드는 종이가 좋다. 찰 한자를 써서 한지라고도 하고 그마치 힘든 종입니다, 이게. 이때 갑자기 일하다 말고 자리를 뜨는 기술자. 뒤뜰로 가더니 정체 모를 식물을 뿌리째 뽑는다? 한지하고 같이 믹서를 해서 만드는 딱 황초큐라고 그러는 딱풀이에요. 닭풀 뿌리를 망치로 살짝 으깨준 후 대야에 넣더니 그대로 지려밟는 기술자. 아니 갑자기 분위기 댄스 타임? 잠시 후 기술자의 화려한 스텝이 끝난 대야 안에는 끈적한 닭풀의 즙만이 남아 있었는데 이게 들어가면 이제 그 섬유와 섬유 사이를 이렇게 떨어뜨려서 고도로 분산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물에 닭섬유와 닭풀을 넣은 후 있는 힘껏 저어주는 기술자. 이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장난이 아니죠. 이게 엄청 힘들어요. 해구나 배가 들쑥날쑥 얘는 힘들어. 드디어 길고 길었던 준비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한지를 뜰 발을 설치. 외발뜨기 방식으로 한지를 뜨는 기술자. 외발뜨기란 하나의 줄에 발을 매달아 한지를 뜨는 방식으로 발을 좌우로 흔들며 물을 뜨고 흘려보내기를 수없이 반복해 한지를 만드는 방법이다. 이때 닭섬유가 발 전체에 고르게 안착하도록 물을 뜨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눈에 봐도 닭섬유가 구석구석 일정하게 안착한 모습. 외발뜨기 방식으로 만든 한지는 촘촘하고 질긴 방면, 쌍발뜨기 방식으로 만든 한지는 섬유의 결이 일정하지 않아 엉성하고 약하다고 하는데, 힘든 작업에도 불구 기술자가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이유는? 전통 방식으로 해야 종이도 질기고 또 오래 보관할 수가 있어요. 밀도도 더 오밀조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통발이 외발을 고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새 꽤 쌓인 한지, 기계를 통해 남김없이 물기를 빼주고 나면 긴 시간과 노력을 들인 한지가 완성! 전통 한지답게 일반 한지와는 다른 특별한 점이 있다는데, 이 만져봐도 봐도 달라요, 봐도. 달라요? 예, 달라. 이 종이가 벌써 저 아주 촘촘한 게 매끈매끈하고 윤이 나잖아요. 직접 만져보니 정말 비단결처럼 부드러운 전통 한지. 생필품부터 공예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 전통 한지. 그 매력과 쓰임이 정말 무궁무진한데, 전통 한지 기술자로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참 제가 할 수 있는 공방을 제대로 만들고 또 전시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한지를 널리 알리는데 한 몫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기술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 그런데 이곳에 울려 퍼지는 의문의 소리? 소리를 따라 들어가 보니 기술자가 열심히 무언가를 두드리고 있다. 아니 대체 이른 아침부터 뭘 그렇게 열심히 두드리고 있는 건지. 아, 이거 보시면 모르시겠어요? 이게 대체 뭔가요? 자, 이거 제가 만드는 은수저입니다. 공장 주변에 울려 퍼진 망치질 소리의 정체, 바로 이 은수저를 만들기 위한 작업 때문이었다. 한국인 밥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필수 아이템 숟가락. 그 종류만 하더라도 어마무시하게 많지만 뭐니 해도 수저 중 제일은 역시 임금님 수라상에도 올랐다는 은수저. 은수저만 무려 46년째 만들고 있다는 오늘의 기술자. 한눈에 보기에도 그 섬세함이 남다른데, 금에다 은을 붙이면은 잘 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붙여가지고 모양을 붙이고 나중엔 거기다 또 모양을 내서 조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색다른 물건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은수저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제작 과정을 살펴보자. 우선 순도 99%의 은을 아변에 얇게 편 뒤 지금 같은 반제품으로 찍어낸다. 반제품 형태로 만든 은수저는 따로 모아 700도씨 이상의 강한 불로 달궈줘야 한다는데, 이렇게까지 센 불로 달구는 이유는 무엇일까? 은을 갖다가 아변하면은 은이 강해져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열풀림 과정, 은을 좀 물르게 하는 과정. 은을 연질 상태로 바꿔줘야 하므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작업. 이제 아변을 통해 본격적으로 수저 모양을 갖출 차례인데,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2% 부족한 수저 모양. 그런데 갑자기 공장 한켠에서 무언가를 들어 제작진에게 보여주는 기술자. 자세히 보니 이건 수저 손잡이 부분의 문양을 새기는 금형이에요.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서 오늘 작업하는 문양입니다. 수저 끝부분을 금형에 넣고 찍어내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금형의 모양이 새겨진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요 거북이. 다음 작업을 위해 어디론가 이동하는 기술자. 이번엔 무슨 작업을 하나 봤더니 방금 새긴 것과 같은 모양의 거북이 금박을 숟가락 끝부분에 붙인다. 금하고 은은 열을 가하면 같이 붙는 그 성질이 있어요. 열을 가해가지고 금을 갖다 놓으면은 이게 그대로 붙어요. 은도 99%여야 되고 금도 99%라 해야지 여기 합금된 건 안 붙어요. 금박의 두께는 겨우 0.03mm. 금박을 붙인 은수저는 강한 불로 열을 가한 후 다시 한번 금형에 넣어 찍어주는데, 이렇게 해야 금이 절대 들뜨지 않고 숟가락에 완벽하게 붙는단다. 하지만 작업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다고. 고된 작업으로 인해 기술자의 손은 여기저기 상처투성이라는데,
망치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냥 뭐 다친 데도 있고 그다음에 뜨거운 거 만지다 보니까 된 데가 많아요. 다른 일 할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이제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일에 재미가 들려가지고 요새는 재미있어요. 아병기로 술라를 동그랗게 눌러주면 우리가 아는 숟가락 모양으로 변신 완료. 슬슬 모양을 갖춰가지만 작업은 아직 끝이 아니라고. 기계로 숟가락의 잡티를 제거하고 번쩍번쩍하게 광을 내줘야 한다는데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작업의 연속.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은수저집에 시집 가면 일이 너무 많고 고생한다고. 자동화가 많이 돼서 지금 그나마도 많이 발전된 상황이죠. 작업 공정이 워낙 복잡하고 어려워서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기술. 그런데 갑자기 수저 끝부분에 색을 칠하는 기술자. 미술 시간도 아니고 지금 뭘 하시는 건지. 무슨 작업이에요? 이거는 유약 칠보 작업이거든요. 유리가루인데 이걸 갖다 녹이면 색상이 나와요. 칠보 색칠 작업이 끝나면 은수저를 다시 한번 불에 구워줘야 한다는데 이때 얼핏 물감이 타들어가는 듯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아름다운 색이 입혀지고 있다. 중요한 순간인 만큼 기술자도 집중한 모습. 칠보는 이게 보통 700도 정도에서 녹습니다. 녹아서 서로 엉키는 거죠. 열 처리가 끝나니 어느덧 예쁜 색이 입혀졌다. 자, 이제 은수 완성됐습니다. 만드는 과정이 절대 쉽지는 않지만 세상에 하나뿐인 제품을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기술자. 그렇다면 기술자의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 옛말이 우리나라 것이 뭐 최고다 그러는데 세계에서 독보적인 어떤 기술을 가지고 수저류에서는 할 게 너무 많다, 무궁무진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그냥 개발, 승계시킬 겁니다. 우리의 전통과 어를 지키고 이어나가겠다는 마음으로 오랜 시간 힘써온 기술자들. 그 길을 걷는 기술자들을 응원합니다.